비 냄새가 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면 저는 아직도 그 여관 복도 끝에 서 있던 여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그녀가 저를 보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제가 32살이던 해였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지금 돌이켜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그런 곳까지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였고, 사람 만나는 일도 지쳐 있었고, 서울 원룸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다가 그냥 아무데로나 떠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잠드는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2달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쓰러진 뒤 한참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통화를 제가 끊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한 번만 내려와라.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회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자꾸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늘 잠들기 직전 귀 바로 옆에서 아주 낮게. 야! 처음에는 단순한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 안 어딘가에 앉아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떠났습니다. 어디든 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봉화군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산만 이어졌고 저녁은 이상할 만큼 빨리 내려앉았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라디오도 틀지 않은 채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던 그는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100m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두내리요. 그 말을 듣자 기사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거긴 뭐 하러 가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아저씨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사람도 없는 동네인데. 그 말이 이상하게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두네리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눅눅했고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근처 가게들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예약해둔 여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청림여관. 후기도 거의 없었고 사진도 오래전에 찍은 것처럼 낡아 보였습니다. 가격만 이상하리만치 쌌습니다. 원래는 하룻밤만 묵고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 평생 잊지 못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관은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언덕 끝에 있었습니다. 길이 너무 어두워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걸어야 했습니다. 이상했던 건 마을이 지나치게 조용했다는 겁니다. 시골 밤은 원래 조용하다고들 하지만 그곳은 달랐습니다.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가끔 제 발소리만 축축한 골목에 울렸고 바람이 벽 사이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숨을 죽인 채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림여관은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 불빛은 절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청, 림, 여, 관. 글자가 군데군데 꺼져 있었습니다. 입구 유리문을 밀자 안쪽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딸랑.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카운터에는 나이든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70은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코끝에 걸친 안경 너머로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약했는데요.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뒤쪽 어딘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어깨 너머에 누가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한참 뒤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네. 그래요. 목소리는 오래 녹슨 문처럼 쉰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는 서랍 안에서 열쇠를 꺼내 건넸습니다. 2층 끝방 써요. 끝방이요? 원래 손님이 없어요. 말투가 기분 나쁠 정도로 딱딱했습니다.
저는 괜히 물었습니다. 다른 손님도 있나요? 여자는 TV 화면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한 명. 그 말을 듣는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여관 안은 들어올 때부터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복도 조명은 어두운 주황빛이었고 오래된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정말 복도 맨 끝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 바닥에는 이상한 물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젖은 무언가를 끌고 지나간 흔적처럼. 그걸 보는 순간 괜히 기분이 나빠졌지만 피곤함이 더 컸습니다. 방 안에선 웬 오래된 장판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은 미세하게 깜빡였고 이불에서는 눅눅한 세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가방만 내려놓고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오래된 시골 여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밤 11시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복도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 스. 마치 젖은 천을 바닥에 질질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그 시간에 복도를 청소하겠습니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스, 스. 그리고 제 방문 앞에서 정확히 멈췄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문 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걸. 한참 뒤, 툭 문을 아주 약하게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도 아니었습니다. 손끝으로 상태를 확인하듯 살짝 건드리는 느낌. 툭, 툭.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아래 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람 발처럼 보였습니다. 맨발, 젖은 발, 물이 천천히 장판 틈 사이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 하! 분명 여자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공포보다 짜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술 취한 손님인가 싶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바깥쪽에서 무언가 천천히 문을 긁었습니다. 드르륵, 손톱 소리였습니다. 아주 느리게, 위에서 아래로, 드르륵. 그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문구멍으로 복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물자국이 바로 옆 창고 문 앞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TV를 켰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리면 덜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만 반복되다가 갑자기 화면이 멈췄습니다. 검게 변한 TV 화면에는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방 안 어둠 속에서 젖은 머리카락 같은 것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났습니다. 비를 맞고 들어온 사람 냄새, 젖은 머리카락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썩은 물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끝내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천장 형광등은 계속 희미하게 깜빡였고 TV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채널은 끝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전원을 끄는 순간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2시가 넘도록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 공기는 점점 더 눅눅해졌습니다. 벽지에서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물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비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건물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축축했습니다.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공포는 뭔가를 직접 봤을 때보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시간을 견디는 순간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계속 문 아래 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그 젖은 발이 보일까봐. 그러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철벅, 철벅. 맨발로 물 위를 걷는 듯한 소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소리는 제 방 앞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귀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철벅, 철벅. 그리고 정확히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마치 문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뒤 낮고 갈라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자네. 순간 심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늙은 여자 같기도 했고 젊은 여자 같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람 목소리인데도 어딘가 텅 빈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거기 있잖아. 문 바로 앞에서. 숨을 섞듯 낮게. 문 좀 열어봐. 저는 반사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술 취한 손님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 흐르던 분위기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사람 특유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끔찍할 정도의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쾅! 문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킨 뒤로 물러났습니다. 쾅! 이번에는 더 세게 흔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덜컹거리며 울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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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쉰 숨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추워! 캄! 문짝이 흔들릴 때마다 천장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라도 도망칠 곳이 있는지 찾으려고. 하지만 창문은 오래돼서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방은 몸 하나 숨기기에도 비좁았습니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아무 소리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천장 위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제 방 바로 위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천장을 기어다니는 소리. 느리고 무겁고 축축한 움직임. 드르륵, 툭, 드르륵.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여관은 2층이 끝이었습니다. 위층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제 머리 바로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물자국,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복도를 걸어 다닌 것처럼. 그 흔적은 복도 끝 창고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창고문 아래 틈 사이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인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살려줘.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쉰 숨이 섞인 목소리. 문 열어줘.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문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손잡이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지지 마요.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여관 주인이 계단 아래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올라온 건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숨도 쉬지 않는 사람처럼 가만히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문 열지 마.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요. 못 들은 걸로 해. 노인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멈춰 서더니 창구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안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추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여관 주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요. 저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너무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과 공포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방금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하지만 노인은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고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하면 따라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늙은 사람이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 구석에 앉아 한동안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복도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누군가 복도를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멈추지도 않고 그리고 새벽 4시쯤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그대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없음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받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려와라.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 특유의 갈라진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번만 내려와라.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듣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 마지막 통화에서 했던 바로 그 말.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구야? 장난치지 마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득, 여자 웃음소리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갑자기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젖은 맨발이 미친 듯 복도를 달려오는 소리. 그리고 그대로 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캄! 문이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킨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문 아래 틈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스르르 흘러 들어왔습니다. 길고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 사이로 아주 천천히 사람 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문틈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는 눈, 새하얗게 뒤집힌 눈동자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벽에 세게 부딪혔는데도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아래의 좁은 틈, 그 사이로 분명히 눈 하나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 눈처럼 생겼는데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흰자밖에 없었습니다. 눈동자는 없는데 이상하게도 저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는 계속 물이 떨어졌습니다. 뚝뚝 물이 장판 위로 천천히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 아래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사람 입이 열릴 때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문짝이 뒤틀리며 열릴 때 같은 소리. 그 뒤로 쉰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안에 있네? 저는 반사적으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는 귓속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열어줘? 그 순간 문고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잠금 장치가 흔들릴 때마다 심장도 같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뭐라도 손에 잡히는 걸 찾으려고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TV 리모컨, 물컵, 낡은 재떨이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쿵. 거칠고 급한 발소리. 그리고 그대로 제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뒤. 문 열어요. 여관 주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문 아래로 늘어져 있던 젖은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복도는 다시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예요, 빨리.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숨이 가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엔 이상한 빨간 부적 하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봤어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아래 젖은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올라왔네? 저게 제 뭐예요?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TV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순간 방 안이 훨씬 더 어두워졌습니다. 불 끄지 마세요.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불빛 따라와. 네? 저건 밝은 데를 좋아해.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침대 끝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손에 든 부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게 사람입니까?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는 사람이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노인은 마른 입술을 혀로 한번 적셨습니다. 10년쯤 됐나? 저 창고방에서 여자 하나 죽었어요. 그는 복도 끝 창고 쪽을 턱짓했습니다. 죽었다고요? 혼자 묵던 손님이었어. 노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는데 밤새 물소리가 들렸다고 했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문 열어보니까 방 안에 물이 무릎까지 차 있었다더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홍수였어요? 아니. 노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이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었어. 순간 목덜미가 싸늘해졌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안 열려 있었어. 근데 방 안 전체가 흠뻑 젖어 있었다더군. 천장에서 물 떨어지고 벽에서도 물 흐르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욕조 안에서 죽어 있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욕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욕실 문 아래가 새까맣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자살이었습니까? 몰라. 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뒤였어. 그 순간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파직. 노인은 반사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물소리가 들렸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손님들은 젖은 여자 봤다고 하고 문 두드린다고 하고 자기 이름 불렀다고 하고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근데 다들 똑같은 말을 했어. 노인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죽은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고. 순간 휴대폰 속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마지막 통화.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노인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들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던 모양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답했구먼. 네? 전화.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받았지.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처음엔 다 그래. 노인은 피곤한 사람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운 사람 목소리로 불러.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장난치는 거겠죠. 하지만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여기 오래 있으면 나중엔 구분이 안 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톡 욕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와 노인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톡! 톡! 물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욕실 안쪽에서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오늘은 안 들어왔는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톡! 톡! 물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는 목이 굳은 채 욕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 아래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 그러다 점점 더 많이. 검은 물처럼 탁한 물이 장판 위를 천천히 기어왔습니다. 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 열지 마. 저 안에 뭐가 있는데요? 절대 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욕실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맨발 소리였습니다. 좁은 욕실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는 소리, 그리고 끼익. 욕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틈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인 건 젖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 축 늘어진 채 바닥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새하얀 발이 보였습니다. 발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보지 마. 바로 그때 욕실 형광등이 번쩍 켜졌습니다. 파직!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욕실 안에 서 있던 여자, 목이 기괴하게 한쪽으로 꺾여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입꼬리가 찢어진 것처럼 길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그리고 다음 순간 형광등이 다시 꺼졌습니다. 방 안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동시에 바로 제 귀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봤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몸을 뒤로 던졌습니다. 등이 침대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 바로 옆. 정말 바로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이제 봤네. 숨이 섞인 여자 목소리. 차가운 물 냄새가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누군가 제 몸에 달라붙은 것 같아서 억지로 떼어내려는 것처럼. 하지만 손끝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파직. 방 안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욕실 문은 반쯤 열린 채 멈춰 있었고 안쪽은 새까맣게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장판 위로 검은 물이 흥건하게 번져 있었고 제 양말 끝까지 축축하게 젖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벽에 기대선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봤지? 그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눈 마주쳤지. 저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게 대체 뭐예요? 하지만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도 공포가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잠시 뒤 노인이 갑자기 제 손목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를? 날 밟기 전에 아래로 내려가야 해. 그는 거의 저를 끌다시피 하며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불은 여전히 어두운 주황빛이었고 벽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냄새가 훨씬 심해져 있었습니다. 썩은 물 냄새, 오래 고여있던 강바닥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냄새, 계단 쪽으로 향하려던 순간 복도 끝 창고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노인이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쿵, 마치 안에서 누군가 몸으로 문을 밀어내는 듯한 소리. 저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지 말죠.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이상하게도 창고 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노인의 얼굴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노인이 잃어버린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좀 열어줘. 늙은 여자 목소리.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말투라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순자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노인은 넋이 나간 얼굴로 창고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다급하게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셌습니다. 창고 앞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추워. 툭. 문 두드리는 소리. 나 여기 있어. 노인은 결국 문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열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 복도 형광등이 전부 꺼졌습니다. 탁! 순식간에 암흑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복도 어딘가에서 젖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철벅, 철벅, 맨발, 축축한 발바닥이 바닥을 밟는 소리, 어둠 속에서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키득. 여자 웃음소리. 바로 눈앞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무언가 차갑고 축축한 것에 닿았습니다. 사람 팔 같은 감촉.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 찾았네. 비린 물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동시에 아래층 어딘가에서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파직! 복도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그런데 노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린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쪽은 칠흑처럼 새까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선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톡톡톡! 저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살려. 끊어질 듯한 목소리. 문. 저는 결국 창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축축한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원래는 객실로 쓰던 방 같았습니다. 그런데 벽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벽이 오래 물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검게 썩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계속 물방울이 떨어졌고 바닥에는 낡은 이불과 부서진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저씨?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철벅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물. 저는 천천히 노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낮게.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저씨.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 절반을 뒤덮고 있었고 입꼬리는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길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 새하얀 눈동자. 그 여자가 노인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붙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노인의 몸 안으로 반쯤 스며든 것처럼 겹쳐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과 노인의 얼굴이 겹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왜 들어왔어? 두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늙은 남자 목소리와 젖은 여자 목소리, 겹쳐진 채로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동시에 불도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암흑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벅, 철벅. 누군가 물속을 걸어오는 소리,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축축한 물이 느껴졌습니다. 차갑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방향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조차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철벅. 철벅. 그 소리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물속을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저는 숨을 죽인 채 벽을 더듬었습니다. 문 손잡이라도 찾으려고. 그런데 손끝에 닿은 건 차가운 벽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손가락 사이를 미끈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바로 눈앞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광등이 짧게 번쩍였습니다. 파직! 찰나의 빛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제 바로 앞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것처럼 퉁퉁 불어 창백한 얼굴, 눈동자 없는 새하얀 눈, 귀 끝까지 찢어진 입, 그 여자가 네 발로 바닥을 기어 제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불이 다시 꺼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 발버둥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뛰어!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방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복도 불빛이 다시 들어왔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노인은 창고 문을 닫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부적을 미친 듯 문틈에 붙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르륵. 사람 손톱이 벽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저게 뭐였어요? 노인은 얼굴을 감싸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봤으면 끝난 거야. 그 말이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끝난 거야. 저는 순간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 다 저걸 봤어. 죽은 사람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온 손님들. 순간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어둠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잠을 못 잔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낮았습니다. 누가 이름 부르는 소리 들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고 죽은 가족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지. 그건 제가 겪은 일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근데 대답하거나 따라가면 달라져.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를 켜려는데 손이 떨려 불꽃이 몇 번이나 꺼졌습니다. 점점 물냄새가 나기 시작해. 칙! 겨우 담배 끝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발자국이 계속 보여. 그는 깊게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엔 자기 얼굴이 안 보인다고 했어.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인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밑이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거울에 순간 목덜미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창문이 갑자기 덜컹 흔들렸습니다. 쾅! 비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굵은 빗소리가 건물 전체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투두두두. 그리고 그 소리와 동시에 복도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득. 아주 작게.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비 오면 더 심해져.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래로 가야 해. 우리는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는 2층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빗물이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카운터 서랍을 뒤지더니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돼. 경찰 부르면 안 돼요? 제가 묻자 노인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불렀었어. 근데 못 찾았어.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들 그냥 실종됐거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종. 그 단어가 너무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노인은 뒷문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빗바람이 한꺼번에 들이쳤습니다. 밖은 완전히 캄캄했습니다. 산안개까지 내려와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절. 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산 아래에 절 하나 있어.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 여관 안에 남아있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옷이 전부 젖었습니다. 산길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손전등 불빛은 빗줄기 때문에 제대로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무언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관 2층 끝방 창문. 거기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여자. 불도 없는 방 안에서 하얀 얼굴만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마치 따라오라는 것처럼 저는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이 거칠게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보지 마! 우리는 다시 미친 듯 산길을 뛰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뛰는 내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철벅, 철벅. 우리 둘 말고 누군가 더 걷는 소리.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들었는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속도 올려. 우리는 거의 미끄러지다시피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노인이 멈춰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앞쪽을 비쳤습니다. 길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비를 그대로 막고 있는 사람. 조금 더 가까워진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죽은 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늘 입고 다니던 회색 점퍼 그대로 비에 흠뻑 젖은 채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노인이 제 어깨를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쳐다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새까맣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왜 안 내려왔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그대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철벅. 그 순간 얼굴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 비친 그림자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얼굴 뒤로 젖은 여자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입이 찢어진 여자, 웃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 그 순간 노인이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뛰어! 동시에 뒤쪽 숲에서 무언가가 미친 듯 달려오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이 들어오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무언가가 바닥을 끌며 움직이는 소리. 철벅, 철벅. 법당한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어둠 속만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물 냄새가 순식간에 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썩은 하천 바닥 같은 냄새, 비린내, 그리고 오래 젖은 머리카락 냄새. 스님은 어둠 속에서 계속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노인은 제 어깨를 움켜쥔 채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벅.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법당 바닥을 가로질러 저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감는 순간 바로 앞에 얼굴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바로 앞 어둠 속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차가운 숨, 젖은 숨. 저는 그대로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귓가에서 봤지? 여자 목소리,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시에 스님이 무언가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탁! 순간 붉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시 켜진 거였습니다. 짧은 빛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법당 가운데 젖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전부 덮고 있었고 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은 부러진 사람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마치 물에 오래 불어 흐물거리는 것처럼.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새하얀 눈이 드러났습니다. 눈동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크게 외쳤습니다. 눈 마주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여자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찢어진 입 사이로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이 가자. 그 순간 촛불이 다시 꺼졌습니다. 팍! 암흑.
동시에 법당 안 여기저기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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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천장 전체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 손바닥 아래만 축축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저는 공포에 질려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진짜 물이었습니다. 법당 바닥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됐어. 그 순간 철벅 바로 앞에서 큰 물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가 물속에서 기어오는 소리. 저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첨벙, 차가운 물속으로 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은 엄청난 힘으로 저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물속 밑으로 끌고 가려는 것처럼. 근데 이상했습니다. 법당 바닥인데 손목 아래로 끝없이 깊은 물이 느껴졌습니다.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번쩍 번개가 치며 바깥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저는 봤습니다. 물속 아래 수십 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전부 젖은 얼굴, 눈 없는 얼굴들, 입을 벌린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인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얼굴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속에서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이리 와. 순간 손목을 붙잡은 힘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제 뒤에서 제 몸을 붙잡았습니다. 놓치지 마. 동시에 무언가 제 이마에 거칠게 붙었습니다. 부적이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지글거리는 느낌과 함께 귓가에서 여자 비명이 터졌습니다. 끼야! 그 순간 손목을 잡고 있던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물 밖으로 끌려 나오듯 바닥 위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법당 안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직. 저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은 말라 있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발목까지 차오르던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붉게 사람 손가락 모양으로. 스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당 문 앞, 거기에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이어지는 젖은 발자국, 마치 방금 누군가 걸어나간 것처럼.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 뜨기 전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 순간 법당 뒤쪽 어둠 속에서 키득 여자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울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 바로 뒤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축 늘어진 채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새하얀 눈이 거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즐거운 걸 찾은 사람처럼 저는 숨도 못 쉬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끔찍했던 건 거울 속 저는 웃고 있지 않았는데 제 입꼬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붙었구먼. 노인이 뒤에서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미친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급하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스님과 노인뿐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거울을 보자 여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턱이 거의 제 어깨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여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네. 차가운 숨이 진짜 귓가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거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마다 전부 그 여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조각마다 다른 각도로 웃고 있었습니다. 키득. 그 웃음소리가 법당 안 여기저기서 동시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안 돼. 스님은 급하게 염주를 움켜쥐고 염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다급했습니다. 그 순간 툭 제 어깨 위로 물방울 하나 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또 툭! 이번엔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검은 물,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철벅!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당 안, 제 바로 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근데 동시에 너무 가까웠습니다. 누군가 제 등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냄새가 목덜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차가운 무언가가 제 어깨 위에 턱을 올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 머리 무게처럼 그 상태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갈까? 저는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귀 막아! 동시에 법당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그 순간 제 어깨 위 무게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바람이 폭발하듯 법당 안을 휩쓸었습니다. 문이 덜컹거리고 촛불이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팍! 순간 법당 뒤편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가 번쩍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벽을 기어가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람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꺾인 채 네 발로 천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법당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쾅! 차가운 빗바람이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비는 더 거세졌고 산안개가 마당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법당 입구, 거기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또 그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젖은 우비를 입은 남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스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였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이 젖은 옷. 근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질 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얼굴 뒤에서 젖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거울 속에서 봤던 그대로 복제된 제 얼굴이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찾았다. 그 순간 법당 안 촛불이 전부 꺼졌습니다. 팍! 완전한 암흑. 그리고 사방에서 동시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키득! 키키득.